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1,8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지역 발생은 33건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50명대에서 30명대로 떨어지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영향인 것을 고려하면은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 숫자는 11,814명입니다. 네. 어제 다행히 사망자는 없어서요. 273명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978명인데요. 다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도 1,563명입니다. 현재 검사 중인 사람들의 숫자는 24,300여 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3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환자가 5명이고 네. 국내 발생으로 확인된 사람이 33명인데 모두 전원이 수도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명, 경기가 8명, 그리고 인천이 4명, 대구 1명, 검역에서 3명 확인이 됐습니다. 치명률은 2.3%고요. 좀 확실히 확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치명률은 좀 낮아진 감이 있습니다. 네. 80대도 25.9%, 70대도 10.5%, 60대도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8명 가운데 33명이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도권 유행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점차 증가 추세이기도 하다가 오늘처럼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50명 안팎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5일부터 보면요. 6월 5일에 신규 확진자가 34명이었는데 6월 6일 날 수도권만 봤을 때요. 네. 42명, 그리고 7일 날 52명, 그리고 8일 날 다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예, 6월 8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38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33명이고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814명이며 1,563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 978명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총 사망자는 273분입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금체 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현재 종교 소모임, 동호회, 무등록 판매업소와 같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곳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쪽방촌, 고시원, 소규모 공사장, 새벽시장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곳을 미리 찾아내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집단 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 환자 중 지역사회 감염자 33명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월 29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확진 환자는 평균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부천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방문 판매회사,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 감염을 확인하여 이를 관리하고 안정화시키면 곧이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19건으로 증가하고 1일 평균 신규 확진 환자가 39.6명, 감염 경로가 불명한 사례 비율이 8.7%로 증가하는 등 이전
2주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확산세를 차단하고 산발적인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후의 수도권 지역 이동량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휴대폰 이동량은 전 주말 대비 0.2% 하락하였고 카드 매출 금액은 1.7% 하락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전 주말 대비 1.3%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 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5월 30일과 31일의 이동량은 그 전 주말인 23일과 24일에 약 99%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불효 불급한 약속과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그 효과는 미미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된 곳 또는 사람들 간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등 주위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분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사, 탁구장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들은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픈 근로자는 3, 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발적 연쇄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 외에도 기숙사, 군부대, 병원 등에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뿐만 아니라 기확진자의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제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진단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던 6월 말 일평균 검사 수가 2만 2천 건에 비해 5월 말 현재에는 일평균 2만 8천 건으로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통해 빠르게 확진 환자를 찾고 접촉자를 가려내어 격리하는 것이 우리 방역체계의 주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특히 검체 채취 키트의 수급 안정화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최근 검사 수를 유지한다면 현재 공급 체계가 검체 채취 키트의 수요를 감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생산업체 일시 폐쇄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주 1회 모니터링하여 부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 정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는 2주간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로 35만 개를 별도로 비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공급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등굣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모든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힘들게 등교 수업을 재개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다 함께 노력한 결과 다행히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양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119 구급요원, 지자체 공무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부모님, 교직원들께서는 학생들이 아픈 시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학원, PC방, 노래방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내 지역 주민들께서도 수도권 방문, 특히 밀폐, 밀집, 밀접한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하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보호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과 관련해서 그 위험도 평가 같은 그 수치들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기준, 목표치, 방역 목표치가 있죠. 그래서 네. 하루 신규 확진자의 평균치가 50명 이내, 50명 이내.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비율 5% 이내라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 상황을 갖다 분석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2주간 봤더니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중순에 한 2주간 평균 23.2명에서 네. 최근 6월 초 2주간 봤더니 39.6명으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네. 확진자 수가 확실히 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도 6%대에서 8.7%로 증가했네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 발생의 신규 건수도 종류가 많아져서요. 네. 지금 5건에서 19건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위험도는 증가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주말에 이제 수도권에 한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를 했는데 이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 전과 이후에 이 국민들의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이동량의 분석에 대한 내용도 또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네, 이동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그 결과가 나오네요. 통신 또 카드값 또 대중교통 이용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후가 큰 차이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6월 네. 14일 2주간 이제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 조치가 된 이후에 시행 전후의 확진 양상에 있어서 큰 네.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말에 5월 31일 거의 한 90%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정확하게는 수도권 지역의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했더니 네. 전 주말 대비 0.2%가 하락했고 또 카드 매출 금액으로도 이 이동량을 갖다가 좀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한 1.7%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 지역의 버스하고 지하철 이용객은 전 주말 대비 1.3% 하락에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아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곳들에 보면은 이제 무등록 판매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모임 같은 경우가 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역 조치가 강화된 6월 14일까지 이 모임에 대한 약속을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좀 잘 판단해서 가급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벌써 집단 감염의 숫자가 확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네. 될 수 있으면 특히 고령, 65세 이상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고 모임을 좀 자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불가피한 모임이 아니고서는 좀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 종교 소모임이나 동호회나 네. 탁구장 이런 데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방침 뭐 이런 것들을 뭐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제 사후 그렇죠.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교 소모임이라든가 밀집, 밀폐 그리고 네. 밀접한 곳에 먼저 이런 곳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이 방역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쪽방촌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공사장, 새벽 시장 등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방역 지침들이 잘 지켜지는지 네.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제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숙사라든가 뭐 군부대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말과 현재 5월 말과 비교해 봤을 때 진단 그게 건수가 더 늘었다. 그러면서 이 검체 채취 키트를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좀 비축해두는 그런 계획들도 언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뭐 잘하고 있다는 게 네. 먼저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국내 검체 채취 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진단 검사 할 수 있는 물량에 있어서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2만 8천여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중복 검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근데 하지만 이 정도 물량은 지금까지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네. 지금 하루 물량이 한 2만 8천여 건 정도지만 이게 하루에 한 3만 건, 4만 건 이렇게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미리 지금 장기화에 대비해서 검체 채취 키트에 대한 물량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동안 보건소에서 2주 동안 사용 가능한 물량을 비축하고 정부는 한 35만 개 정도의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서 지금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개인이 밀폐, 밀집, 밀접된 곳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탁구장 같은 경우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됐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탁구장에 대해서는 네.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탁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고위험 시설로 방역 당국이 정했던 거는 네. 실내 체육 시설 중에서 뭐 GX나 아니면 스피닝 같이 아주 격렬한 격렬하게 운동하는 네. 그런 집단 운동을 하는 단체 운동만 해당합니다. 다만 이 탁구장 같은 경우는요 일방적인 이 방역 수칙상에서 실내 체육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생활 방역 수칙이 지정되어 있고 또 실내 체육 시설에 탁구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점검을 하는 대상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국 학생 595만여 명이 모두 학교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를 다녀왔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조정하는 등 등교 차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양민철 기자, 지금 학생들은 한창 수업을 듣고 있겠네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해 첫 등교를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오전 9시 10분쯤 등교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3교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전교생이 500여 명 남짓인 학교로 오늘은 1학년 학생 160여 명만 등교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개 학년이 학교에 가면서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등교 수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원래 등교일인 3월 2일부터 따지면 거의 100일 만입니다. 이로써 전국 학생 약 595만 명이 등교해 수업을 듣습니다. 전국 모든 학년이 등교하며 학교 내 방역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업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환기가 어렵거나 밀폐된 곳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교육하기로 했고요. 또 학생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교육하는 한편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엔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은 채 숨쉬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어 수도권에선 기숙사 학교에 대해 진단검사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등교 차질도 계속되고 있죠.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중랑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서울 중랑구의 중화중학교인데요.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원묵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는 격리치료 중입니다. 앞서 이 학생은 지난달 한 차례 음성이 나왔지만 서울 롯데월드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원묵고는 오늘부터 사흘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같은 반 학생을 비롯해 우선순위 검사자 150명을 검사하고
교내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오늘부터는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도 모두 검사할 예정입니다. 인근 원묵중도 원묵고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원묵고 학생의 확진 여파로 오늘 원묵고 인근 10여 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과 물류센터, 개척교회 등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들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514곳인데 그중 99%인 510개 학교가 수도권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화중학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2018년 9월 남북 연락사무소 개시 이후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연락사무소는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탁구장과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소규모 종교 모임을 통한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 3곳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나흘 만에 23명까지 늘었고 2차,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어 유치원에선 조리사가 확진됐는데 탁구장 이용자의 가족과 식사를 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탁구장 관련으로 양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여 명. 방역당국은 아직도 탁구장 3곳에 대한 이용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 명단만 있을 뿐 실제 탁구장을 이용한 출입자 명부는 없었습니다. 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꼭 회원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라도 시간 날 때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격렬한 운동이어서 침방울이 튈 위험이 크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 업체와 교회 소모임 역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소독과 환기의 소홀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수도권 방역에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안일함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위험도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령층 감염이 많은데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우려가 큰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 판매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집단 감염은 모두 19건. 직전 2주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40명 가까이로 크게 늘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도 8.7%로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와 종교 소모임을 통해 고령자에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92%,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80세 이상 치명률은 26%로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방문 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합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여흥을 제공하는 식으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가 주 점검 대상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불법 떴다방이 적발될 경우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이런 영업 활동이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시설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고 학생 595만 명이 학교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면 학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과는 달리 인도와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산세가 계속되자 일부 지역의 통행 금지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한 화장장에 시신이 끊임없이 도착합니다. 기계 설비가 모자라 나무를 사용하는 과거 방식까지 다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मम्मी ने ऑलरेडी मुझसे कहा कि बेटा मैं नहीं बच पाऊंगी, मेरा यहाँ पे ख्याल रखा नहीं जा रहा है। उसके बाद मैंने तुरंत एक्शन उठाया, मैंने प्राइवेट हॉस्पिटल में जाने की अपील लगाई।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총 확진자는 25만 7천여 명, 사망자 수는 7,200여 명이지만 실제 감염된 인원과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부터는 쇼핑몰과 식당, 호텔 등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 1,500명 선으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시 3,000여 명으로 늘어 이란보다 많아졌습니다. 총 확진자도 10만 명을 돌파하자 사우디 보건당국은 항구 도시 제다 지역에 대해 오후 3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4,700여 명에 이르고 이란에서는 2차 확산이 나타나는 등 중동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